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어느새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한때 윤기 있던 머리카락도 푸석해져 있었죠.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생활비 좀 줘. 서연은 남편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달 생활비가 벌써 바닥났거든요. 아이들 학원비며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늘 모자랐습니다. 지훈은 신문을 읽던 손을 멈추고 서연을 쳐다봤어요. 또? 이번 달 초에 줬잖아. 뭐에 그렇게 썼어? 아이들 학원비랑 마트에서 장 본 거 빼면. 학원비는 카드로 직접 결제했고 장 보는 것도 과하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훈의 월급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늘 돈이 부족하다며 서연의 지출을 문제 삼았죠. 반면 자신의 부모님께는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드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사드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줄여야 할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음식 재료 살 때 좀 더 꼼꼼히 보고 사. 브랜드 제품만 고집하지 말고.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지훈의 말투는 마치 서연을 아이 다루듯 했어요. 서연도 어른인데 왜 이렇게 통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미 충분히 아껴 쓰고 있는데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어야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전엔 분명 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꿈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고 자신만의 시간조차 없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져가는 것 같았어요. 가끔 결혼 전 직장 동료들이 SNS에 올린 근황을 보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길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께 안부 전화드려야겠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병원은 다녀오셨어?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가려고 해. 좋은 정형외과 알아봐놨거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지훈은 자신의 부모님께는 항상 세심했거든요. 반면 서연의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좀 쉬시면 나아지실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죠. 작년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을 때도 걱정할 것 없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말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서연은 집 정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어젯밤의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나만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서연은 결혼 전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원하는 옷도 사 입을 수 있었죠.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과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요즘 온라인으로 부업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한 주부가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주부가 답했죠. 서연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 반대할 게 뻔했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과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 강의들을 훑어봤어요. 디자인,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강의들이 있었죠. 뭐 해? 지훈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좀 둘러보고 있어. 온라인 강의?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 서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지훈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이 됐거든요.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회사에서 간단한 디자인 작업도 했었잖아. 그런데 그게 지금 필요해? 집안일도 바쁜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자기계발이잖아. 자기계발이라. 지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려고? 돈이라도 벌 수 있어?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훈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서연의 관심사나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럴 수도 있지. 요즘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에이,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경쟁도 치열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는 건데 차라리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훈의 말 속에는 서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서연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지훈에게 자신은 단지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실제로 프리랜서 시장은 경쟁이 치열했고 성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온라인 디자인 강의 하나를 결제했어요. 지훈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했죠.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연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서연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사이 시간을 쪼개어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프로그램들도 점차 익숙해졌고 간단한 디자인 작업도 할 수 있게 됐죠.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서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채는 게 신기했거든요. 실제로 서연은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생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 보였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비슷한 처지의 주부들이 많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응원해 주었죠. 어떤 분은 이미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에서 작은 프로젝트 의뢰가 올라왔어요. 동네 카페 전단지 디자인이었는데 보수는 적었지만 서연에게는 첫 번째 기회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했고 며칠 후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수정 작업을 했죠. 지훈은 서연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걸 눈치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마침내 작업을 완성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했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번 첫 수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클라이언트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서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지훈에게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사실 요즘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려 서연을 바라봤어요. 디자인 공부? 응,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해봤어. 프로젝트? 서연은 카페 전단지 디자인 작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몰래라기보다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 확실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거네.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아이들 뒷바라지를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받은 피드백이 좋았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피드백이 좋다고 해서 계속 일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 그런 일은 불안정하잖아.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 경제 상황도 넉넉하지 않은데 괜히 불확실한 일에 시간 쓰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취미 같은 걸로 가정에 소홀해지면 안 되지.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어요. 지훈에게 자신의 일은 언제까지나 취미 수준으로만 여겨질 뿐이라는 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훈에게는 자신의 꿈이나 희망이 그저 불확실한 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훈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프리랜서 일은 분명 불안정했고 꾸준한 수입을 보장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더욱 조용히 자신의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지훈 앞에서는 예전처럼 행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갔어요. 몇 번의 작은 프로젝트를 더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자신감도 점점 커져갔죠. 반년이 지나자 서연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단지나 명함 디자인 같은 간단한 작업만 했지만
이제는 브로슈어나 웹사이트 디자인까지 맡게 됐어요. 수입도 점점 늘어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됐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서연은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일이 많아지면서 집안일에 소홀해진 것 같다는 지훈의 지적이 들어온 거죠. 요즘 저녁 메뉴가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빠? 집에만 있으면서. 서연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여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우선순위를 생각해봐. 주부로서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고 나서 그런 걸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의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지 않은데도 지훈은 여전히 그것을 그런 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주부로서의 기본 책임이라는 말은 서연을 더욱 화나게 했어요. 마치 자신은 영원히 집안일만 해야 하는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딸.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래요. 엄마는 어떠세요? 응, 엄마는 괜찮다. 그런데 목소리가 왠지 힘없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서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우리 딸이 많이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후 친정에 자주 가지도 못했고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자신만의 수입이 생겼으니까요. 엄마, 다음 주에 뵈러 갈게요. 그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의 마음에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선물을 사들고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께는 좋은 술을, 어머니께는 예쁜 옷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부모님을 뵐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죠. 이런 걸 왜 사왔니? 돈 아깝게. 어머니가 말했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제가 요즘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디자인 일이에요. 정말? 우리 딸이 일을 한다고? 서연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했죠. 그래, 잘했다.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는 뭐라고 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는 별말 안 해요. 사실 지훈은 여전히 서연의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고 자신이 제대로 된 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효도다운 효도를 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그동안 늘 죄송한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보답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의 차갑고 험악한 표정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친정에 다녀왔어. 친정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왔어? 저녁 준비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뭐야? 지훈이 들고 있던 건 서연의 통장 사본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내 통장을? 은행에서 실수로 우편함에 넣어준 거더라.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이 자신 모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서연은 한숨이 나왔어요. 지훈은 자신의 부모님께는 시간을 얼마나 쓰든 상관없다고 하면서 서연이 친정에 조금만 오래 있어도 불편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수입까지 문제 삼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금 바로 준비할게. 앞으로는 미리 말해줘. 집안 일정도 있는데 혼자 마음대로 나가면 어떻게 해. 그리고 이 돈 문제도 제대로 설명해줘.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달랐죠. 자신만의 수입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함께 생겼거든요. 나도 내 일이 있어.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며칠 후 지훈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 서연은 시어머니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비록 지금까지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아픈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 내 적금을 깨야 할 것 같아.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혹시 너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요즘 일해서 돈을 좀 모았다고 했잖아.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인정하지 않던 지훈이 돈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불확실한 일, 취미 수준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일로 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번 돈? 응,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수술비인데?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친정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며 면회비조차 아껴야 한다고 했던 지훈. 어머니 생신 때 비싼 선물을 사드리면서도 서연의 부모님. 생신에는 마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지훈. 그리고 지금까지 서연의 일을 무시하고 폄하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훈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서연이 친정 부모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반대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어머니 일에는 서연의 도움을 당연하게 요구했죠. 그동안 내 일을 인정하지 않았잖아. 불확실한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이 그런 말 할 때야? 어머니가 아프신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친정 부모님께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하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야? 응, 중요해. 내가 번 돈은 내 돈이야. 그리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수술비도 안 도와주겠다는 말이야? 도와드리고 싶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 서연은 처음으로 지훈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앞으로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마. 그리고 내가 친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했잖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하고 현실을 보라고 하고. 하지만 난 해냈어. 혼자 힘으로 말이야. 지훈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순종적이던 서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내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거야.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거야. 그럼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수술비는 도와드릴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자. 난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을 챙기고 넌 내 월급으로 내 부모님을 챙기는 거야. 지우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서연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서연이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간섭하지 마. 내 돈이니까 상관 마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지훈과 서연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지훈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일에 더욱 매진했어요. 그 결과 수입도 꾸준히 늘어나 월 5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됐죠. 엄마가 요즘 정말 멋있어 보여. 둘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왜?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여.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고. 서연은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일이었죠. 지우는 처음엔 서연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인정하게 됐죠. 서연이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 말이 맞았어.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네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난 믿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해내더라고. 서연은 지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이미 지훈의 인정 여부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게 됐거든요. 이제 와서 인정해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난 이미 내 길을 찾았거든. 지훈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서연을 잃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래,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거야? 지훈이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 내가 번 돈 따위 용돈 수준이야. 서연은 지훈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평소에도 무시하는 말투였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폄하한 적은 없었거든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애들한테도 소홀하고. 가정 파괴하는 거 아니야? 가정 파괴라니.
난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야. 내 일? 그깟놀이 같은 걸 일이라고 해? 진짜 일은 나처럼 매일 회사 나가서 하는 거야. 서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지우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 내 말대로 내가 번 돈은 용돈 수준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돈은 온전히 내 거야. 네가 간섭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몇 달 후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말이에요. 3박 4일의 여행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부담스러워 하시다가도 결국 딸의 효심을 받아주셨어요.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동안 제대로 효도 못해서 죄송했어요. 네가 행복한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어머니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표정이셨어요. 그동안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지훈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뭔 얘기? 앞으로 생활비는 반반씩 내자. 나도 이제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지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생활비 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돈을 버는데 왜 너만 부담해야 해? 그리고 각자 번 돈으로 각자 부모님 챙기는 거야. 너 정말 미쳤나?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야? 미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동안 네가 너무 이상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완전히 당당해진 거죠. 내가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것도 모든 게 내 자유야. 네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지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내가 뭔데? 동거남이야? 동거남은 아니지만 서로 독립적인 개체야. 나는 더 이상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통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여행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죠.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그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마.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지금의 서연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당당한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서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아이들은 더욱 자랑스러운 엄마를 가지게 됐고 부모님은 걱정 없이 딸을 바라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물론 지훈과의 관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죠.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지훈도 이제는 서연의 일을 인정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하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연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됐어요. 내 돈이니까 상관 마라. 그날 지훈에게 했던 말이 서연의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서연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이요.